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저도요? 오늘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셔왔는데,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제 레즈비언 사연자분이 HPV 백신을 맞으러 부인과에 갔는데 성관계 여부를 물어봐서 되게 난감했던 그런 경험을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던 분이고 좀 더 폭넓은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입니다. 성형외과 외에 다른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인맥 섭외인지 시즌이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지? 네, 네. 성소유자 의료연구회 준비위원회 그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더 연락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제가 워낙 신세진 게 많아가지고 연구회 준비하시면서 전 진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근데 성소유자 진료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펠로우 끝나고 녹색병원이라는 곳으로 처음 나와서 진료하기 시작하면서 은평구까지 사실 산림의원 진료를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네. 처음엔 참관만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타임씩 하다가 독립해서 녹색병원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진료 아니 선생님 시작하게 근데 됐어요. 그런 관심이 어떻게 생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산림의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서울 각 지역 뭐 적어도 이제 서울에 좀 동부권 지역이라도 좀 커버해달라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됐고 워낙에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의료 요구도 높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처음엔 이제 학문적인 관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필요하겠구나 진짜 척박한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쉐어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를 요번에 사실 알게 돼가지고 사실 낙태죄 폐지 운동을 같이 했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성적 권리, 그 다음에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 이 권리, 건강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넓혀보자는 의미로 센터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보션 라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내 몸에 대한 결정권, 성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 성교육 제대로 된 성교육 받을 권리,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낳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거기에도 성소수자 진료도 되게 큰 영역이고요. 네. 이번에 낙태죄가 폐지돼가 정말 큰일을 하셨겠네요. 거기.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 네. 이후에 후속 작업이 사실 되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 대체 입법도 안 되고 있고 아직 할 일이 많군요. 네, 플러스. 2018년도에 장관상 수여하셨어요. 넘어가요. 훈장 같은 거 나오나요? 상장이요. 상장. 트로피는 없나요? 네. 상금은? 상금은 없고 부상, 구성은 뭔데? 시계, 여성가족부 제가 받았으면 오늘 상을 이렇게 슬쩍 머리를 넘어가요. 네. 왜요? 지난번에 그 사연의 좀 연장선으로 LGBT들이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 사연에서 상관계 여부를 물었는데 사실 이성간 삽입 섹스를 묻는 거였잖아요. 이성간 삽입 섹스 경험이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성관계 경험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성관계 경험을 해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리스크들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기 위함도 있고요. 주호소로 온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궁 경부도 봐야 되고 자궁도 봐야 되고 난소도 봐야 되는데 그 검사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한 큐에 해결하려고 물어보다 보니까 되게 거칠게 성관계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질문할 수 있을까는 사실 외국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한 거예요. 네.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의학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더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페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성소수자 건강 연구소인데 파트너 있으세요? 어떤 성적 실천 하시는지 성적 실천할 때 프로텍션 이전에 성매개 감염 검사 해본 적 있는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질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대로만 하면 놓치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이드라인 리스트가 있거든요. 번역해서 공부하면서 사실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수련이들이나 레지던트들한테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저는 사실 아예 처음부터 파트너 있으세요?
파트너 있으시면은 여성이세요, 남성이세요? 질환에 뭔가 넣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만 있으시다면은 사실 질경을 이용한 질내 삽입 검사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이제 질경이나 질초음파를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부감 때문인가요? 흔히들 천여막 조직이라고 하는 그 질 입구에 있는 주름, 점막 주름 조직이 한 번도 질 내에 뭔가를 삽입해 본 적이 없다면 사실 조금 이게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기구를 삽입을 하는 것이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 하더라도 저는 물어봐서 이게 손가락을 넣는 정도의 불편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질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트랜스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1단계가 월남치마 갈아입는 거 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치마라는 걸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위화감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희 병원은 어떠냐면 가운이 무릎까지 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가운 아무것도 아니고 가운만 입어도 상하이가 그냥 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성형외과 가운이 분홍색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냥 하늘색으로 했거든요. 어쩐지. 또 사실 트랜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이 조금 건조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사이즈의 질경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윤활제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 번도 삽입 경험이 없으시고 뭐 질주름 조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화용 질경이라고 해서 이경 아시죠? 네.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도 되는군요. 질경이 대부분 이제 메탈, 금속 재재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차갑고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저한테 부도만 낮아도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해한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네.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거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거 치는 게 환자한테 더 나을까요? 나는 그게 오히려 환자가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야. 뭘 할지 모를 거니까 내가 네. 못 보는 상황이니까. 네, 저 어때요?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리는 게 좋으세요? 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네, 네, 할 수 네, 있고. 네. 나 여기 가고 싶다. 컨텐츠 나올 거 봐. 고정 게스트로.